자, 61번 보실까요? 현금 배당 대신 실시하는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로 볼 수 없다. 아니요. 주식 배당은요, 무상증자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고요.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의 한 형태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2번 볼까요? 일반 공모증자는 유상증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자, 유상증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주주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공모증자를 주주배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63번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주주배정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권을 새로운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하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자, 새로운 주주들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자,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주를 기존 주주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64번 보실까요? 자, 감자 나왔는데요. 증자, 감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자는 일반적으로 누적 이익 잉여금이 많을 때 실시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틀린 것은요. 누적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누적 손실금입니다. 그래서 손실금이 많을 때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감자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누적 이익 잉여금을 누적 손실금으로 고쳐주셔야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5번 문제 보실까요? 주식회사가 감자를 실시할 경우 주식 액면 금액이 줄어들어 자본금이 감소한다. 자, 액면금이 줄지 않고요. 주식 수가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주식 액면 금액이 줄어들어가 줄지 않고 라고 여러분께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는 것은 상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 설명은요, 기업 공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기업 공개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보실까요? 유상증자 시 기업의 자본금은 변화 없지만 실질 자산이 증가한다. 자, 여기서 보면 자본금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자본금도 증가하고요. 실질 자산도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변화 없지만을 자본금 증가로 바꿔주시는 게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보실까요? 상장이란 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주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의미한다. 자, 상장이란 말은 아까도 배우셨겠지만 상장이 아니라 이것은 증자를 얘기를 합니다. 증자. 그래서 상장을 증자로 바꿔주셔야 정확한 답변입니다. 69번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식은 자녀 재산 분배 시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 자, 뭐에 우위에 있다, 뭐에 후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채권보다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채권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위 또는 열등한 지위로 그 우위라는 말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후위 또는 열등한 지위가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보실까요? 자, 위탁 수수료는 매매 거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주문 시 금융투자업자가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게 신고한다. 자, 어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거래 성립 여부 성립되었을 때 위탁 수수료를 거래 주문 시에 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없이를 매매 거래가 성립되었을 시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까지 왔고요. 그 다음 이제 71번 문제 보실까요?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3% 농특세 포함입니다. 매수자에게만 원천 기수하며 요율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 자율적인데요. 우리 세금을 자율적으로 걷습니까? 세금은 강제로 걷게 되죠. 그래서 매도자에게만 걷게 되고요. 세금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가 틀렸고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바꿔주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2번 문제 보실까요? 자, 주식 매매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이길 결제가 되는 보통 결제 거래에 따른다. 자, 이길 결제, 주식 매매는 이길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3일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길 결제를 3일 결제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73번 문제 보실까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주식의 정규 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은 9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예, 여기서는 16시까지라는 게 틀렸습니다. 9시부터 오후 3시인 15시까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고 갑니다. 그 다음 74번 문제 보실까요? 위탁 수수료 및 증권거래소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 수수료 내고 세금 뜯기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부담이 되겠죠. 기업이 부담이 되니까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낮아지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이란 말을 하락시키는 이란 걸로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시간 외 종가 매매는 종가로만 체결되기 때문에 호가 순위는 시간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시간 외 종가 매매는요, 시간 우선 원칙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를 시간 우선 원칙만 적용된다라고 바꿔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6번 보실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76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다수의 매매 주문에 대한 거래를 체결시키는 원칙의 순서는 가격 우선, 시간 우선, 대량 우선, 위탁 매매 우선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정답이 가격 우선, 시간 우선까지는 맞는데요. 자, 위탁 매매 우선보다 대량 우선 온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위탁 매매 우선, 대량 우선입니다. 그래서 외워주실 때 가시가 위대하다 이렇게 어거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시위대로 여러분들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77번 문제 보실까요? 동시호가는 대주주 간 지분조정과 같이 대량 거래를 하면서 주가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자, 동시호가와 시간 외 종가 매매라는 게 있는데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77번의 문제는요, 시간 외 종가 매매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시호가를 시간 외 종가 매매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시간 외 종가 매매입니다. 동시호가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문제 보실까요? 동시호가는 매매 거래 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 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이다. 자, 여기서 당일 종가란 말을 단일가 혹은 평균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시는 게 정확한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9번 문제 보실까요?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주식 예탁을 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자, 주식 예탁을 하지 않고요, 명의 개설하는 걸 해야 주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 예탁을 명의 개설한 말로 바꿔주셔야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매매거래 중단 제도는 종합직구수 전일보다 2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정지가 되고 이후 20분간 동시효과 접수를 거쳐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자, 숫자가 많이 나와서 숫자에서 분명히 뭔가 틀린 것이 나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80번 문제에서는요, 자, 20% 이상 하락한 상태가 아니라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이라고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주식의 매매 거래가 20분간 정지가 되고 20분간의 동시효과 접수가 아니라 10분간의 동시효과 접수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 20을 10%, 10분으로 바꿔주셔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1번 문제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2%이다. 자, 12% 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숫자가 틀린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12%가 15%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2%를 15%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82번 문제 보실까요? 자, 권리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어떤 설명에 대한 것인데요. 자, 권리락과 배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권리락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배당락에 대한 설명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락을 배당락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3번 문제입니다. 배당은 주주총회일 현재 주주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자, 배당받는다는 것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일 현재가 아니라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 보실까요? 자, 84번. 배당은 주식 10주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씩 지급되며 중간 배당은 허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또 숫자 나왔습니다. 10주가 1주가 돼야 맞겠고요. 중간 배당 허용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를 허용한다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4번 문제는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10주를 1주로 바꿔주시고 허용되지 않는다를 허용한다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주식을 매입하면 명의개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명의개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번 문제는 있다가 없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이러한 매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시세 조정 행위 규제에 해당된다. 자, 부당거래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시세 조정 행위 규제가 아니라 공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시세 조정 행위 이것을 공매도라고 바꿔주시고 부당거래 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86번 문제는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프로그램 효과는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지렛대가 나왔습니다. 지렛대 하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효과가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 보실까요? 자, 88번은 폐지 종목은 기업의 경영 상태 악화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이다. 자, 이런 것은 어떤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폐지 종목이 아니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리 종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지 종목은 관리 종목이라는 말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89번 문제 보실까요? 자, 89번 분리결산은 기업이 고유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우리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분식결산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리결산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분리결산은 틀린 말이고 분식결산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번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은 주식은 매입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 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은 주식은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틀린 거죠. 그래서 매입 즉시를 일정 기간 경과 후로 바꿔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